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건 왠지 검도장에 많이 붙어있을 것 같죠? 체력은 국력이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 이건 왠지 체육관에 많이 붙어있을 것 같고요. 도서관은 아무래도 이게 많겠죠. 책 속에 길이 있다. 아니면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그것보단 아무래도 이게 더 많이 붙어있지 않을까요? 정숙. 도서관 안에서는 정숙. 아, 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마다 교훈, 교실마다 급훈, 회사마다 사훈, 심지어 좀 전에 얘기한 도서관, 체육관 같은 데도 이런저런 표어들이 많이 붙어있는데 여기에 뭐가 어울릴까? 뭘 써서 붙여놓으면 확 폼이 나줄까? 생각난 김에 오늘 한 장 써서 붙여놔야겠다.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실장님, 우리 실장님. 음악공작실의 김동률 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고요. 네. 예, 뭐 일도 많이 하고, 네. 예, 놀기도 잘 놀고, 네. 좋은 데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잠깐 일본에 갔다 왔어요. 좋습니다. 일본은 요즘 어떤가요? 일본이요? 예. 글쎄요, 저는 시골에 있어서. 아, 일본 시골? 예. 온천? 아니, 온천 너무 가고 싶었지만, 예. 제가 가서 있었던 그 묵었던 후배도 역시 일본말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에이? 잠시 몇 달 동안 일본에 있게 된 처지라서, 예. 그냥 그 언어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예. 집에 처박혀 있었어요. 거기에 양평이든 뭐 일본이든 별 큰 다른 점은 없었겠네요. 아,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일단 아. 집이 굉장히 일본식으로 지어진 집이고, 예. 예. 그리고 조금씩 풍경도 다르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 박창학 씨를 첫날 도쿄에서 만났어요. 예. 예, 그래서 박창학 씨와 함께 뭐 라면도 먹으러 가고, 함박 스테이크도 먹고. 함박 스테이크. 원래 함박 스테이크, 일본식 함박 스테이크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정말요? 예. 아, 돈가스처럼? 예, 제가 보스턴에 오셨을 때 제가 데리고 가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데 안 데려갔어요. 아, 예. 그렇구나. 하여튼 그럼 좀 있어요. 그 약간 일본식으로 이렇게 노른자 계란 이렇게 프라이 해가지고 올려주는 그런 스타일이. 네, 일본식 함박 스테이크. 네. 일본에 가면 꼭 먹어보고 싶네요. 그 표어 얘기로 시작했는데 네. 음악공작실에 어울릴 만한 표어가 뭐 있을까요? 우리? 글쎄요. 제 작업실에 붙여놓는다면 예. 칼박 카름정 뭐 이런 거 붙여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칼박 카름정. 예. 아, 그것도 좋네요. 예. 뭐, 저는 좀 뜨겁게. 뜨겁게 활활. 아, 그런 거. 어떨까? 예. 싶어요. 실제 김동률 씨 작업실에는 표어는 없고, 네. 온 벽을 그 김동률 씨 얼굴 포스터가 장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저도 그 민망했는데. 전람 앨범 포스터, 뭐 솔로 앨범 포스터 크다란 거 표구해가지고. 아니 그거를 걷다 안 놓으면 또 어디다 놓으려고 그걸 가지고 있나 싶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씩 기념으로는 만들어 놨는데 집에다 뭐 걸어 놓는 것도 그렇고. 보기 좋아요. 그냥 쫙 갔다 왔더니 제 외모의 변천사가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맞아. 네. 외모도 좀 변했더라고요. 요새 TV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얼굴이 이제 슬슬 변해가더라고요. 네. 나이 탓인가? 카메라빨을 받아가지고.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음악공작실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 질문지의 두께가. 예. 오. 가서 무슨 책처럼 되어 있죠? 무거워요. 일단 건의사항부터. 네. 김인실 님이, 음악공작실 실장님께 바래요. 와, 굉장히 기네. 요는, 네. 예, 이제 음악을 추천해 주시잖아요, 동률 씨가. 예. 그러면 이제 그 음악을 듣고 나서, 여기서는 무슨 악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다 따로 녹음한 거다, 뭐, 따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제와 연결해서, 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청강생이라고 올려주셨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안 들으신 거 아닐까? 제가 그런데? 시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귀 기울여서 놓치지 말고 잘 처음부터 듣는 것이 강의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듣기를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녹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 하는데, 네. 예. 오늘은 뭐 그냥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 그냥 1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요. 워낙 많은 질문을 예.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이 있어요. 그, 나탈리 콜과 네킨 콜, 부녀지간이죠? 예. 이 둘이 부른 Unforgettable이라는 그 듀엣곡을 준비를 했는데, 예. 제가 이걸 준비할 거를 어떻게 아시고, 이상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럴 때 게스트로서 가장 흐뭇해요. 작고한 가수와 같이 노래를 녹음하는 경우가 있죠. 이를테면 네킨 콜과 나탈리 콜이 Unforgettable을 듀엣으로 불렀고 김광석 추모 앨범에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같은 곡은 여러 가수들이 고 김광석 씨와 같이 불렀었죠. 어떻게 그렇게 잡음도 없고 목소리만 추출해서 편집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예는 사실은 그 네킨콜, 나탈리콜이 거의 시초같이 처음에 예. 시도죠.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뭐 비틀즈의 그 앤솔로지 앨범 만들 때도 존 레논의 목소리에 그 카세트 테이프에 들어있던 존 레논 예. 목소리를 살려서 예. 나머지 멤버들이 같이 연주하고 노래하기도 했었고, 네. 최근에는 알리가 알리 딸이랑 같이 권투를 하는, 이건 좀 다른 맥락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다른 불가능은 맥락이죠. 못이다. 하여튼 거의 이제 컨셉은 같죠. 그걸 소리로 만드느냐, 화면으로 만드느냐. 예. 예. 근데 그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멀티 트랙 레코딩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바로 이 멀티 트랙 레코딩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소리만 따로 녹음되어 있는 트랙이 있었기에 이미 작고한 네킨콜의 목소리만 예. 가져다가 그 위에 모든 악기를 다시 연주를 하고 연주하고 다시 이제 나탈리 콜이 같이 듀엣으로 목소리를 녹음을 한 건데 네.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특히나 이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그 클릭,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주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초창기 녹음 시절에 그 이용됐던 방법을 얘기 드렸지만 같이 모든 연주자들이 한꺼번에 녹음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네킨콜의 노래가 들어있었던 반주를 들으면서 그 위에 임의로 클릭을 아마 손으로 찍어서 만들었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이제 그 현 시대의 플레이어들이 다시 연주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채택을 하지 않았을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앨범이 나올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컴퓨터로 에디팅하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됐을 당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나탈리콜 앨범이 예. 나왔을 때. 예. 예. 아마 80년대 말 아니면 90년대 초로 그죠? 제가 기억을 예. 하는데 데이비 포스터가 프로듀서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마 그러한 좀 많은 수고가 곁들여진 그런 앨범이었겠죠. 숨지를 많이 했었겠죠. 그런데 굉장한 성공을 거뒀고,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감성도 자극하잖아요. 왜 그렇죠.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네킨콜의 생전에 흑백 화면이 네. 이제 화면으로 크게 나오고 네. 그걸 바라보면서 제 딸인 나탈리 콜이 노래를 같이 하는 그런 화면을 그래미 시상식인가에서 네. 본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요 얘기를 조금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김동률 씨랑 저랑 듀엣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우리 둘이 같이 방 안에 들어가서 동시에 마이크에 대고 부를 수도 있지만, 네. 김동률 씨가 먼저 노래를 부르고 네. 그 다른 트랙에 이제 불러놓고 제가 들어가서 다른 트랙에다가 김동률 씨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녹음하는 것이죠.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많이 있죠. 예. 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조금씩만 발전시키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김동률 씨가 일주일 전에 녹음하고 갔어도 제가 가서 듀엣을 할 수 있고, 그렇죠. 한 5년 전에 녹음을 했어도 어차피 같은 원리니까 제가 녹음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예. 만약에 먼 훗날 둘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나도 목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듀엣은 얼마든지 가능한 난 다 거죠. 지우고 죽을 거야. 예. 그러면은 뭐 찾아내서라도. 여기 보면은 이거는 나탈리콜 러브송스라는 앨범인데, 그때 네. 그 기획의 성공에 힘입었는지 When I Fall in Love도 또 네킨콜이랑 같이 한 버전이 들어있네요, 이 앨범엔. 그럼 그걸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궁금하네요. 신선하게? 네. 좋아요. 아니, 사실은, 오늘 이 코너 첫 곡으로 욕심쟁이를 준비했는데, 아, 그래요? 막 이 얘기하는 동안 제가 열심히 세팅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함께 해보시죠. 이
것이 어떤 멀티트랙 레코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나탈리 콜과 넷 킹 콜이 함께 부릅니다. When I Fall in Love. 부녀의 듀엣이었습니다. 고 넷 킹 콜과 나탈리 콜의 When I Fall in Love. 좋네요, 이 곡도. 예. 이 넷 킹 콜이 워낙 그 녹음을 많이 남겨놨으니까 사실은 좀 이제 작업하면은 앨범 하나를 다 채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렇게 호평을 받을 줄 알았으면 아예 컨셉 앨범으로 예. 한 앨범을 그렇게 냈을 수도 있었겠네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듀엣은 어떻게 해도 같이 부르는 게 좋긴 해요. 사실 그래서 그 소리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부스라고 하는데 두 개의 방에서 예. 서로 마주 보면서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죠. 한꺼번에 들어가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들 많이 하곤 하죠. 그렇습니다. 자,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다음 질문은요? 성지선님께서 어제 롤러코스터가 드림온에 나와서 앨범 얘기할 때요, 기타가 뭐 20트랙이고 뭐 10트랙이고 그러시던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각가지 기타를 그렇게 따로따로 녹음해서 노래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역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같은 기타라도 뭐 내용을 좀 다르게 친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멜로디를 2번 연주했을 때 그 연주 효과가 또 들릴 때 다른 거죠. 좀 더 두꺼워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그 소리의 질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걸 노리고 많이 이렇게 더빙을 하기도 하죠. 제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그냥 두서없이 읽고 빨리빨리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굉장히 재밌는 질문. 서울시 양천구에서 조예훈 씨가 녹음을 할 때 개인 녹음실이 있는 가수는 그냥 녹음하면 되겠지만 아닌 가수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녹음실을 대여하면 보통 몇 시간 정도를 대여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되며 우리나라의 녹음실의 현황은 어떠한지, 일반인들의 개인 소장하기 위해 앨범 만들려고 녹음실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럴 수가 있는지, 뭐 이런 정말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간략하게 대답해 주신다면? 녹음실은 한 3시간 반을 한 단위로 해서 빌려요. 그래서 뭐 아침, 오후, 저녁, 밤 이런 식으로 한 프로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비용은 뭐 천차만별인데요. 아주 후진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뭐 10만 원대에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죠. 비싼 곳은 뭐 엔지니어 분의 어떤 그런 일당까지 포함해서 한 40만 원 정도까지 하지 않나요? 3시간 반에. 그렇죠. 그냥 기념음반 만들 때는 그런 초비싼 데 말고. 그렇죠. 아주 간이 스튜디오에서. 요즘은 근데 사실 집에서도 녹음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그 집에서 녹음을 어떻게 하냐라고 또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2부에서. 그럴까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브라이언 맥나잇의 노래를, 이것도 동률 씨가 신청해 주신 거죠? One Last Cry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틀려고 하는 곡은요. 맘대로 해보세요. 몇 번? 7번 곡이 제목이 뭐죠? Never Felt This Way. 야, 이런 느낌 처음이야. 라는 노래. 이 노래 얽힌. 왜냐하면, 제가 이 노래를 피아노 시험을 보려고, 전부 다 이렇게 딴 적이 있었는데, 결론을, 브라이언 맥나잇은 이 노래를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한꺼번에 녹음을 했다가 제 결론이었어요. 확실한 건 아닌데요. 제가 듣기엔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Never Felt This Way. 브라이언 맥나잇의 노래입니다. 이적의 Dream On 2부가 시작됐습니다.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함께 하고 있어요. 녹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자, 이번엔 어떤 질문이 또 있나요? 아까 홈 레코딩 얘기하다가. 맞아요. 잘렸죠? 제가. 문영인 씨, 홈 레코딩이 뭔가요? 제가 요즘 제주소년을 자주 듣는데요. 제주소년은 집 베란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음 차단을 위해서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롤러코스터도 홈 레코딩을 한다고 들었는데 홈 레코딩을 하던 또 다른 뮤지션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은 왜 집에서 녹음을 하는지, 어떤 장비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박종윤님은 자기가 직접 홈 레코딩을 한 곡을 게시판에 올려주셨대요. 감사합니다.
이 친구의 질문은 뭐 노이즈 리덕션 할 때요, 뭐 어쩌고 하면서 너무 수준이 높아서 예. 제쳐두기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사운드 잡지에 이렇게 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해프닝들이 참 많죠. 뭐 입을 뒤집어 쓰고 녹음을 하는 것도 있고 예. 옛날에 롤러코스터는 왜 그 냉장고의 소 때문에 예. 하는. 예. 그것도 못하고 무슨 소리 시계 소리인가에 맞춰서 그 펀칭하는 거를 딱 넣었다고 뭐 그런 그 스위치 버튼 누르는 소리를 예. 거기에 맞춰서 뭐 했고 뭐 이런 이야.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일단 홈 레코딩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는 저렴한 경비 싸서. 싸서 돈이 안 들죠. 예. 집에서 하면 물론 장비를 갖추는데 돈 들겠지만 두 번째로는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보고 싶다 혹은 자기가 끝까지 다 해야지만 적성이 풀린다. 네. 뭐 이런 개념에서. 근데 이게 그냥 뭐 홈 레코딩 한다 그러고 아무 집이나 가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게 뭐 있을까요? 일단 컴퓨터가 있어야 하겠죠. 예. 예. 그래서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그 이제 리듬 같은 것도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데모 같은 것도 만드는 그런 일종의 워드 프로세싱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글 쓸 때 워드 프로세싱 역할을 하는 음악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 매체가 필요한데 네. 이거는 선택의 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하드 레코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바로 직접 녹음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시스템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별도의 녹음기들이 있었죠. 가장 각광을 받던 것들이 뭐 에이다트 요즘에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VHS 테이프이 들어가서요. 그거를 8개로 쪼개져요, 테이프를. 그래서 트랙을. 트랙을. 그래서 8개짜리 멀티트랙 레코더인 셈이죠. 아니면 뭐 카세트 테이프인데 이제 여러 가지 녹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예.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테이프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이제 하드 디스크에 디지털 바로 방식을 이용을 넣느냐인데 요즘에 이제 거의 그 하드 디스크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PC만 한 대 있으면 사실 네. 뭐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컴퓨터 내에 있는 그런 음원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직접적으로 다 녹음이 가능을 하고요. 그 외에 정말 어쿠스틱 악기를 녹음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가 예, 마이크로 뭐 노래를 필요한 하거나 것이죠. 뭐 기타를 연주하거나 하면 그 마이크로 또 받아서 곧바로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그 PC로 뭐 믹싱도 할 수 있고 네. 뭐 좀 낮은 차원이지만 마스터링도 할 수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컴퓨터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양과 속도 면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많이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홈 레코딩 시스템을 통해서 나온 앨범들이 정말 그 기존의 일반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나온 것들에 비해서 그 수준이 차이가 안 나지는 것 같아요. 점점 외국 것들도 그렇죠. 그렇고 예. 롤러코스터 앨범 너무 좋잖아요. 예. 윤상 씨 같은 경우에도 클리셰 앨범을 집에서 예. 다 녹음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 집에 가보면 뭐가 참 많죠. 예, 보통 가정집하고는 예, 다르지만 어쨌든 그 PC 안에도 그 일반 그 이런 데 있는 PC하고는 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PC 한 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음악에 관련된 많은 소프트웨어 및 기타 등등 인터페이스 및이 있으면 뭐 예전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아주 양질의 음질로 녹음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동률 씨 음악은 근데 집에서 하기 좀 그렇죠. 많이 그렇죠. 예, 무슨 50인조 오케스트라를 집으로 부르기도 그렇고. 근데 사실 홈 레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뮤지션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엔지니어적인 센스와 예. 지식과 예. 겸비를 해야 하죠. 맞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이제 잘하시는 분들한테 맡기고 나는 내가 잘하는 거를 좀 더 잘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집에서 녹음을 하면 아마 엉망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 근데 하여튼 김동률 씨는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등등하여 일반 가요 앨범 제작비의 한 2배 이상을 항상 사용하고 있는 걸로 유명해요.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죠. 그 이상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겠지만, 어쨌거나, 예, 그게 김동률 씨의,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많은 뮤지션들이 주변에 이제 형들이 특히 얼마를 더 쓸까? 이번에도 동률이 영국에서 녹음했더니 이 불황에도 그러면서 예, 도대체 저게 언제쯤 갑자기 집으로 들어올까? 근데 아마 김동률 씨 음악의 특성상 영원히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영국에서 녹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예. 갑자기 질문으로 또 연결을 시키고 싶어졌는데 시간이 예. 되나요? 예. 그 해외 녹음이 음. 중요한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음. 김숙진 씨도 질문을 해주셨고 예. 또 어디 갔지? 너무 많아서 일단 김숙진 씨 질문부터 그러니까 왜 해외에 나가느냐? 예, 무엇의 차이냐? 아. 국내 녹음과 해외 녹음의 차이가 음질이냐? 뭐 음. 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의 차이냐? 아니면 그 장비의 차이냐? 뭐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그걸 적어주셨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인력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 예.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든 연주자든 예. 인력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장비는 이제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 없죠. 예, 그 장비를 아무래도 좀 그 경험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많이 있었으니까. 예. 근데 요즘에는 또 제 생각에는 뭐 엔지니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크게 많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반도네온을 연주를 하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에는 연주자가 없다든지 네. 이제 극단적인 예로는 혹은 어떤 특정한 악기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연주자들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초이스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꼭 해외 녹음이라고 무조건 국내 녹음보다 훨씬 질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뭐 마음 같아서는 사실 그 분들을 불러오고도 싶지만 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또 런던 심포니 50명을 또 불러오기 쉽지 않을 때 김동률 씨 혼자 달랑 가는 게 훨씬 싸게 맥힐 때 그럴 때 이제 가게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마스터링은 그 미국 쪽에서 하는 게 가장 좋더라라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결론을 갖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왜 무슨 그 특수 효과 같은 경우에도 영화에도 네. 뭐 어떤 거는 뭐 반지의 제왕 팀이랑 하고 싶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안 나온다. 뭐 이런 예. 것들이 있듯이 예. 음악에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약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만 꼽아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보완을 해서 뭐 해외 기술과 국내 기술이 융합된 그런 좋은 앨범이 나오면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음반 산업이 지금 불황 산업이라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황은 나중에 잘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불황이라 그런다고. 이거 사양 산업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 CD가 없어진다는 얘기 예, 있잖아요. 아마 그렇겠죠. 예. 근데 뭐 그 CD 사업은 없어져도 뭐 음악을 뭐 어떻게든 뭐 만들고 사서 듣고 하는 건 남겠지만 어쨌든 이제 앞으로 그런 제작비를 들여서 막 해외에서 뭐 녹음하고 뭐 믹스하고 이게 쉽지 않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100가지 마지막 칸을 풀어본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일본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자, 김동률 씨가 추천하는 곡도 한 곡 더 들을게요. 네. 이번에 이소라 씨 음반인데요. 믿음이라는 곡인데요. 예. 나원주 씨가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네. 이 곡을 녹음을 할 때 나원주 씨가 그 EP를 치시고요. 직접. 자, 화상의 나원주 씨. 네. 예.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한꺼번에 들어가서 건반을 치시면서 지휘를 같이 하시면서 이소라 씨가 노래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메트로놈이 없이 그냥 예. 프리템포로 예. 지휘에 의한 그런 연주였기 때문에 아. 그렇게 녹음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네요. 멋있네요.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주는 그 감흥이 또 있죠. 그럼요. 정말로. 그 다른. 굉장히 인간적이죠. 예, 전에 김동률 씨도 한번 노영심 씨 피아노 반주에 들어가서 같이 노래해서 녹음한 곡이 첫사랑이라는 예. 곡, 졸업 앨범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자, 이소라 씨의 믿음, 한방에서 이루어지는 라이브와 같은 노래 함께 하시죠. 이소라의 믿음 들으셨습니다.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네. 뭐 녹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 관심이 아예 없으셨던 분들은 저 뭔 소리야 이러고 계실 것 같고, 조금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분들은 하고 대충 좀 감이 이제 살살 좀 잡히시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가지고 예. 좀 더 많은 얘기,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져가지고 사실 우리 처음에 예. 이 시간을 꾸릴 때는 그냥 가볍게 예.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되는 질문이라도 주저 말고 주세요. 예.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워낙 또 청취자 분들의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질문들을 해주시다 보니까 예. 대답이 자꾸 그렇게 딱딱하게 강의처럼 정말 되네요. 이번에 좀 얼토당토하는 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얼토당토 않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방지혜 씨와 김복주 씨가 예. 방지혜 씨 사연부터 얼마 전 신문 기사를 읽다가 하림 씨가 이번 앨범에서 목소리 보정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는 글을 읽었거든요. 가수들로서는 불문율로 통한다던데 김동률 씨도 거치셨는지 궁금하네요. 라이브의 묘미나 노래의 첫 느낌 같은 것을 살릴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런 작업을 하면 이렇게 방지 씨가 보내주셨고, 그리고 김복주 씨는 조기찬 씨의 새 앨범 기사 중에 녹음할 때 오토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기사 설명에 의하면 그 오토튠이라는 게 노래 녹음을 하고 음정을 좀 더 매끈하게 다듬어준다고 하던데, 노래를 못 불러도 오토튠이라는 프로그램을 거치게 되면 실제 목소리에선 솔밖에 안 올라갔던 것이 라시까지도 올라간다는 말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현대 녹음 테크놀로지의 굉장히 중요한 그 쟁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오토튠은 아마 고유명사인 것 같고, 아까 목소리 보정이란 말은 처음 들었지만 어쨌든 예, 좀 목소리 이렇게 만지는 거죠. 네, 디지털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요즘엔 너무 정말 좋아져서요. 예. 음의 피치와 박자를 굉장히 세밀한 단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울의 음정을 C까지 올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티가 나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변질이 됩니다. 예. 예. 그렇지만 약간의 음정이 낮았다거나 예. 높았다거나 하는 것들은 만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도움을 받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뮤지션의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전람회 앨범을 들으면은 못 듣겠어요. 우리 다 플래시라서. 오토튠이 없었던 시절에. 그렇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녹음을 하면서 그게 오케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오토튠으로 정확한 피치로만 된 음악을 듣기 시작한 지가 꽤 되다 보니 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절대적인 그런 피치감이 생겨서 음정에 대해서 예. 그래서 나 옛날에 내 노래인데도 그냥 이 정도면이라고 넘어갔던 부분이 지금은 못 듣겠는 또 그러한 단점도 있고 예.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정말 좀 음정 때문에 듣기 괴로웠던 예. 그런 많은 국내 음반들이 예. 이제는 그런 건 없잖아요. 적어도 음정 박자는 맞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건 또 편해진 거는 있어요.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수많은 노래들이 이제 기본은 해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이런 기계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네. 정말 노래를 안 해도 될 가수들이 탄생이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한참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오히려 정말 이런 기계의 도움을 안 받고도 절대적인 음감과 그런 박감을 가지고 악기처럼 노래하는 가수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기계의 도움은 네. 받을 수 있으면 받되 그것이 본질을 왜곡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김동률 씨의 설명에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오토튠이란 게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불러놔도 컴퓨터로 만지면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나오냐면 그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리고 네. 아주 약간의 일반인들은 거의 못 느낄 만한 어떤 음정의 떨어짐 같은 걸 거의 못 느낄 만하게 만지는 정도지, 그걸 이제 네. 많이 만지기 시작하면 들으면 Do you believe 목소리가 이제 정말 만진 티가 너무 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일부러 댄스 뮤직에 네. 엄정화 씨나 쉐어의 곡이나 기계적인 목소리를 낼 때는 이 오토튠을 극단적으로 100% 걸어주면 바로 그렇게 이상한 목소리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 오토튠으로 절대 만질 수 없는 것들은 이제 바이브레이션이나 네. 호흡.
목소리의 색깔 자체는 음색 뭐, 뭐 이런 거는 알 수 아무리 없죠. 발전을 해도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토튠을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앨범에서 보컬 중 한 10% 정도를 이렇게 손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목소리 자체가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음정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상 이거 한번 잡아볼까요? 하고 엔지니어가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쨌거나 이게 컴퓨터가 왜 저번에도 컴퓨터 음악이 돼서 이제는 컴퓨터가 그럼 다 만들어주나요? 그럼 뭐 사람이 하는 건 없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은 아니듯이 이 오토튠이라는 게 생겼다고 노래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노래 잘하게 들리진 않는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노래 연습은 언제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뭐 동률 씨나 저나 말을 참 많이 한 시간이었고요. 뭐 진짜 질문을 소화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직도 못다한 질문이 많은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이 혹시 남으면 보내주신 분들의 성함만이라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막 올라가듯이. 그렇죠. 자, 김동률 씨 오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 김동률 씨 보내면서 욕심쟁이. 드디어 욕심쟁이 노래 김동률과 이소은의 욕심쟁이 띄워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